사실 제가 정치 외교학과를 희망하다 보니까 정치 현안 혹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게 좀 섹션이 나눠져 있는데 1학년 때는 좀 정치 현안, 아니,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던 것 같고 이제 2학년이 되면서 어떤 정치 철학이나 아니면은 실질적인 뭐 정책 같은 거를 평가해보고 이 교과서에서 배운 어떤 어, 여러 가지 이 지식들을 결합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작성했던 이 스탠스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정치 현안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 철학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적어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진로기 때문에 제 진로가 좀 경영학 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그 경영학 분야는 그 경영학 분야에서도 뭐 회계라던가 마케팅이라던가 다양한 분야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도 뭐 이렇게 다양한 화제 그런 거를 가리지 않고 최대한 모든 걸 조사하면서 배우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경영학 분야 외에도 또 이 분야는 지금 되게 화제거리다 하는 부분은 제가 제 진로에 맞지 않더라도 최대한 또 다른 이제 사람들 진로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또 시사 상식이거나 아니면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가리지 않고 좀 골고루 기사를 써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이달의 사건이라는 어떤 섹션에서 저희가 이 기사를 작성할 때는 특히 갓 나온 따끈따끈한 어떻게 보면 좀 현안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전문가의 좀 녹진한 이 해석이나 아니면은 좀 이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여러 전문가들의 어떤 해석이나 그런 거 없이 본인 스스로의 일단 해석과 또 이 정보 분석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이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스트림을 작성할 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이 현안이 이 현안을 딱 생각했을 때 어,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한국에서 뭐 일단은 저희가 보는 수능 같은 시험이나 그런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출제하는 그런 지문은 되게 한국에서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모여서 출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어떤 경제학 분야에 만약에 글이 있다면 그 글에 대해서 경제학 교수님의 그 의견을 바탕으로 그 국문학을 전공하신 그런 교수님이나 아니면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글을 쓰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국내에서 그 최고의 글쓰기 실력을 가지신 분들이 쓰는 글은 당연히 그 엄청난 좋은 글일 거라고 그림을 담보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배워갈 게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글을 쓰는 것도 사람이 이렇게 뭐든지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 뭔가 따라하면서 모방하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모방을 하다 보면 제 글쓰기 실력도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모방 차원에서 시작해보자라는 생각이 가장 첫 번째로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글을 읽어보면 뭐 시중에 다양한 컨텐츠들에서도 말하듯이 글을 쓸 때 어떤 구조에 관해서 이렇게 신경을 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어떤 화제거리에 대해서 의문을 던져서 독자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읽어 나가게끔 유도하는 그런 구조를 보인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문제를 던져놓고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한 다음에 밑에 해결책을 뿌려가는 형식으로 글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글 그리고 읽는 사람이 더 관심을 가지게끔 글을 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글쓰기 실력을 함양하고 또 그런 부분을 제 글쓰기 실력을 한 단계 올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렇게 써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도 하나의 언론이다 보니까 언론의 공정성과 이 중립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뭐 생기부에 적히는 이 중요한 오피니언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한쪽 편만 들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정당이나 아니면 어떤 특정 정치 세력에 조금 손을 들기는 조금 약간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피니언을 작성할 때는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찬성과 반대 모두를 이제 어우를 수 있는 상당히 주관적이지만서도 이 해결 방안에서는 이 앞으로 해결 방안에서는 또 이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어쩌다 보니까 정치는 좀 철학이 중요하잖아요. 이제 철학이 중요한데 이 철학을 볼 때 상당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 오피니언란을 쓸 때도 이 좀 꾸준하게 이 정치인이 어떤 식의 이 행보를 걸어왔는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서 핵심 인물이나 아니면 핵심적인 이 요소들이 있을 때 이 역사적 맥락이나 흐름 같은 거를 쭉 살펴보면서 왜 이런 결정이 나왔고 왜 이런 법안이 나왔고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이 탐구를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 마이 오피니언 안에도 좀 정치적 중립성을 계속 담보하는 글을 적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사실 보훈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인색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천안함이나 아니면 연평해전 같은 어떤 중대사한 어떤 국가적인 어떤 군대 문제가 있었을 때 나라가 그런 어떤 희생자분들이나 어떤 이 피해를 입으신 유족들에게 대해서 많은 보상을 해주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도 이게 이전 정권들보다 군 장병들의 이 월급을 좀 인상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여태까지 어떤 보훈에 대한 관점에서는 상당히 인색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이런 인식이 조금씩 바뀌면서 특히 다음 정권에서는 모든 대선 후보들이 군 월급 대폭 인상이라는 어떤 하나의 발판을 마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좋은 정책을 꼽자면 저는 그걸 꼽고 싶고요. 그리고 이 소주성 같은 경우가 저는 최악의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죠. 이 상당히 이 소득을 주도시켜서 성장을 한다는 것은 어떤 주류 경제학에서는 상당히 좀 반대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아요.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소득을 함으로써 성장을 한다. 이거는 조금은 어불성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최저임금 상승의 논란이나 어떤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도 과도한 이 복지 정책들이 저는 조금 나라의 미래를 조금 해치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것을 최악의 정책으로 뽑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엥겔 지수라는 그런 주제로 기사를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뒤로 뭔가 좀 더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저희에게 닥쳐왔는데요. 근데 엥겔 지수라는 거의 개념을 먼저 설명해 보자면 소득이 낮을수록 그 가구의 그 비용에서 식료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그다음에 소득이 높은 그런 고소득층일수록 그 지출 비용에서 그 식료품에 사용하는 비용이 낮은 그런 것을 이제 개념으로 만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그것을 제가 적용해 본 이유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집 안에 있는 그런 시간도 늘어났고, 그리고 또 소득도 이제 그 실업 문제 그런 게 많이 발발하면서 소득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엔겔 지수가 높아졌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그 엔겔 지수가 도대체 뭐고, 그리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것에 대해서 탐구해 보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가공식품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좀 높아졌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엔겔 지수도 올라가게 됐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가 닥치면서 좀 더 활성화된 부분이 빈부격차인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 빈부격차를 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도구를 만든 게 코라도 지니라는 이탈리아 통계학자인데요. 그 코라도 지니는 그 빈부 격차를 0부터 1까지 최대 1까지 해서 표현을 간단하게 한 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코라도 지니의 이론의 토대를 깐 학자가 로렌츠인데요. 그 로렌츠 곡선을 지니계수로 나타내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렌츠 곡선을 알아야 되는데 로렌츠 곡선은 간단하게 그래프로 말씀드리자면 x축, y축 해서 x축에서는 그 사람들이 직접 얼마나 버는지를 나타내고 그리고 y축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 소득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그러니까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현대 사회에서는 빈부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서 어, 적게 버는 사람이 오히려 많이 버는 사람이 좀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뭐 또 그 원래는 이렇게 1차 함수처럼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버는 소득이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버는 소득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 자체가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그에 맞지 않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그런 빈부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그대로 그래프로 표현한 것인데요. 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히 맹신할 수는 없는 게 또 과거에 고안된 것이고 그리고 측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대 사회랑 과거 사회랑 좀 변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다양한 변수가 지금 현대 사회에 있는 다양한 변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부분은 좀 더 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이런 측정 장치가 있구나 정도로 알아서 나중에 조금씩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스윙버터,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를 잡고 있던 2030 세대들의 어떤 세대 안에서의 성별 이 분화가 상당히 좀 심각했다라고. 그래서 저는 이들을 잡기 위한 어떤 정치권들의 노력이 이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점점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 스윙 보터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 여론조사에서도 한쪽이 튀고 한쪽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한쪽이 또 너무 둘 다 낮아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무 세대 안에서도 성별이 나눠지고 또 세대 간의 갈등도 너무나도 심화되다 보니까 이번 20대 대선은 저는 세대 갈등과 성별 갈등의 대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많이 나왔듯이 역대 어떤 그러니까 비호감 선거라고 말하는 상당히 좀 악명을 가진 선거가 돼버렸는데 이런 세대 간의 갈등과 성별 간의 갈등이 이번 선거를 예측하기도 힘들었고 그리고 또 두 정당 모두 선거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상당히 힘듦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새벽 4시인가 5시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대 갈등과 성별 갈등의 심화가 저는 가장 이번 대선이 힘들었던 대선이 되었던 요인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세대가 상당히 이 간판을 달고 있어요. 각 세대가 지금의 그러니까 60대 70대 분들은 산업화 세대, 그러니까 산업화를 이끌었던 세대들이고 그리고 586 세대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50년대 출신의 어떤 40대, 50대 혹은 그분들은 운동권, 그러니까 민주화를 이끌었던 세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대는 MZ 세대라고 해서 또 많은 이 키워드가 붙여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세대 간의 이런 담론장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별 쪽은 좀 이런 담론장이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마인드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좀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세대 간은 조금은 좀
이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좀 멀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40대, 50대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왜 20대 30대 남성들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가에 대한 어떤 청취나 아니면은 민심을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관이나 어떤 열어둘 수 있는 통로가 저는 마련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너무 정치권에서는 너무 자기네 편의 이익을 위해서 한 세대를 자기 편화시키는 행동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세대를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이런 세대 갈등과 성별 갈등이 지속되면은 앞으로 이 사회는 갈등밖에 남지 않는 사회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어떤 진영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로 국민만을, 정말로 민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학교에 대해서 그런 학교에 대한 기사가 적은 것 같아서 학교에 대한 기사를 좀 더 다뤄보고자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졸업을 앞둔 어떻게 보면 졸업반인데 졸업을 하면서 또 후배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것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후배들이 궁금한 걸 직접 서로 상호적으로 의견을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성인이 되고 국가의 어떤 중추한 세대가 되고 있는 우리 지금의 고3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이 사회의 중추가 될 수 있는가를 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어떤 어른들의 고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에 저는 다음 기사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 같은 어떤 어른 세대들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또 우리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를 좀 청취하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세대와 세대 간의 어떤 이야기 통로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저는 스트림에서 그거를 좀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선생님과 학생들의 좀 진솔한 대화 그리고 학부모와 학생들의 진솔한 대화를 이 스트림의 마지막으로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호로 쓰고 싶습니다.